여보세요? 혹시 김장수 어르신 가족 되시죠? 네. 그런데요? 고시원 관리자입니다. 지금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으로요? 조웅래는 손에 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깜빡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며칠 전 다정은 오랜만에 아버지를 보러 갔습니다. 한 달 만이었나? 아니, 어쩌면 2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은 늘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낡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싸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정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 2개, 식은밥 1공기, 그리고 김치통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당뇨약, 혈압약, 관절염약, 그리고 낯선 약봉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정은 그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우울증 치료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먹어야 할 약은 이렇게 많은데 먹을 밥은 없었습니다. 다정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테이블 위를 보니 접혀있는 쇼핑백들이 수북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그 위에 놓여 있었죠. 쇼핑백 접기 아르바이트, 100장당 5,000원. 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70이 넘은 아버지가 쇼핑백을 접어서 돈을 벌고 계셨던 겁니다. 한 장 한 장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으며 5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계셨으니. 그 말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집을 지척에 두고도 아버지는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전화 한 통 먼저 하지 못하시고 말이죠. 잠시 후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아버지 김장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여위어 빠진 어깨. 그런데도 아버지는 미소를 띠며 말했죠. 아이고, 우리 다정이 왔네. 언제 왔어?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다정은 약봉지를 들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은 왜 이렇게 많아요? 드시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울증 약이잖아요.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 장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3달 전쯤 병원에서 처방받았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아. 나 이제 곧 좋아질 거야.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냥 조금 외로웠던 거야. 약 먹으면 괜찮아진대. 좋아지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면서 어떻게 좋아지세요? 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외로워서, 우울증 약까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아버지를 잃을까봐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 두려웠던 거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왜 혼자 이러고 계세요? 아버지, 왜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정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장수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다정아. 아버지 멀쩡하잖아. 이렇게 내 앞에 서 있잖니. 멀쩡하긴요. 이렇게 말으셔서. 그날 밤 다정은 아버지 방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약봉지를 정리하며 속으로 수없이 자신을 탓했죠. 우울증 약봉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외로워서 우울증까지 오신 거구나. 내가 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남편 일, 아이들 일 핑계로 아버지를 너무 오래 외롭게 했구나. 다정은 자신이 너무 미워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주름진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한때 자신을 번쩍 들어 올리던 그 손이
이제는 물 한 잔 들기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많이 늦었죠? 늦긴 딸이 와줬는데 이 늙은이가 뭐가 더 바라겠냐. 그 한마디에 다정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픔은 숨기고 자식이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죠. 며칠 뒤 다정은 시어머니 조옥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옥례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계셨어요. 햇볕이 좋은 가을날 오후였죠. 다정아, 이리 와서 앉아봐. 다정은 조옥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장수어른 혼자 사는 거 내내 마음에 걸렸어. 조옥례는 고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시장 갔다가 우연히 장수어른 봤는데 혼자 김밥 한 줄 사서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 그런데 그걸 반도 못 드시고 비둘기한테 다 떼어주시는 거야. 어머니, 그 모습 보는데 가슴이 아프더라. 우리 집으로 모시자. 다정은 놀란 표정으로 조옥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요? 하지만 어머니도 편찮으시잖아요. 조옥례도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무릎도 좋지 않아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 시어머니가 다른 노인을 모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가족은 같이 살아야지. 나도 그분이 정이 많아서 좋아.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잖아. 그 말을 들은 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뭐가 고마워. 우린 가족이잖아. 그날 밤 다정은 남편 상철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상철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정은 그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사시면 어떨까? 상철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지. 미안해. 집안일도 많아질 텐데. 상철은 신문을 접으며 다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긴 당신 아버지잖아. 나도 장인어른 혼자 계시는 거 늘 마음에 걸렸어. 그 짧은 대답이 다정을 울렸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넓은 사람이었죠. 다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내가 어머님한테도 더 잘할게. 이삿날 아침, 다정은 아버지를 모시러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호두 과자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그런 말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문을 열자 낯선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고 집안이 모두 정돈되어 있었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떠날 준비를 한 것처럼요. 식탁 위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내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네가 날 모시겠다고 했을 때 고맙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겁이 났다. 네가 힘들게 일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남편도 아이들도 시어머니도 다 챙기면서 나까지 짐처럼 얹히는 게 너무 미안했단다. 네 어머니 떠난 뒤로 나는 늘 생각했단다. 자식한테 짐이 되지 말자. 그 마음이 나를 살게도 했고 결국 너한테서 멀어지게도 만들었지. 다정아, 너 기억하니? 내가 20살 때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3개를 했던 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다정아,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니?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나는 항상 내 든든한 버팀목이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는 힘없고 골골대는 늙은이일 뿐이니 네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는 잠시 공기 좋은 시골에서 머무르려 해. 정리되면 연락할 테니 내 걱정은 말고. 네가 행복하면 그게 나한텐 제일 큰 효도야. 사랑한다 내 딸. 아버지가. 다정은 편지를 쥔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글자들이 번졌습니다.
다정은 곧장 남편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상철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편지만 남겨두시고 어디로 가신 건지.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움직이지 마. 그날부터 다정은 하루 종일 시장 골목, 공원, 교회, 복지관을 돌며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눈이 붓도록 울었죠. 시장 아주머니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아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는 분들.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노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이분 보신 적 없으세요? 제 아버지세요. 모르겠는데 경찰에는 신고했어? 했는데 아직. 밤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친 다정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어디 계세요? 상철이 다가와 다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내일 다시 찾아보자고. 안 돼요. 이 추위에 어디에서 떨고 계시면 어떡해요. 경찰에서 찾고 있어. 우리가 쓰러지면 아버님을 누가 찾아? 다정은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정은 연락이 닿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 매일 같은 길을 헤맸습니다. 시장, 공원, 버스터미널, 역대합실. 아버지가 계실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다정아, 나야, 어머니야. 조옥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급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놀라지 말고 들어. 너희 아버님 고시원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겨졌대. 병원이요? 다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시원 관리인한테 전화 왔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래. 얼른 가자. 내가 주소 보낼게. 뭐라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다정은 병원 복도를 달렸습니다. 하얀 조명이 눈을 시리게 비췄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장수 환자 어디 있어요? 3번 병실입니다. 간호사의 대답을 듣자마자 다정은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병실 문을 여니 산소 호흡기를 낀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딸입니다. 환자분이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쓰러지셨습니다. 당뇨 수치도 매우 높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챙겨드려서.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잘 돌봐드리세요. 조옥래가 조용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다정아. 그래도 다행이야. 제때 발견해서 이렇게 살았잖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이제 됐어. 울지 말고 아버님 깨어나시길 기다리자. 밤새 다정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한 병실을 채웠죠. 다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제발.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며칠 후 장수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웃으며 딸을 바라봤죠. 다정이냐? 아버지! 다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드세요? 아프신 데 없으세요? 괜찮다. 이 늙은이가 또 말썽을 부렸구나. 말썽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장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정아, 아버지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말 안 해도 힘들게 사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아버지는 제 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 전부예요. 그 말에 장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다정아. 아버지가 바보였어. 조옥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장수 어른, 이제 우리 집으로 같이 가요. 혼자 두면 또 쓰러질지도 몰라요. 장수는 조옥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댁.
이 늙은이가 폐를 끼치네요. 무슨 폐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무슨 폐가 있어요. 장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늙은이 이제 도망 안 간다. 이제 가족 곁에서 살겠습니다. 며칠 뒤 따뜻한 국 냄새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조옥래가 밥상을 차리며 웃었습니다. 장수 어른, 이 미역국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남편 생일 때마다 끓여주던 건데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런 밥상을 받다니. 상철이 말없이 장수의 밥에 반찬을 하나하나 올려드렸죠. 아버님, 많이 드세요. 살 좀 찌우셔야 해요. 그래, 고맙다. 다정은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버지는 제 짐이 아니라 제 힘이에요. 장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살겠다. 이제야 집에 온 것 같구나. 식탁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 앞에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서로의 짐이 되어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고 싶다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